KCN-TV 한중 방송의 여인들의 수다방. 여인들이 수다방. 여인들의 수다방. 여인들의 수다방. 네, 여인들의 수다방. 오늘 여인들의 수다방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수다방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월입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오늘의 수다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결혼에 대한 주제가 참 좋아요. 네. 지금 젊은이들은 꿈도 많으니 당연히 생각도 많겠지만 부모들도 역시 고민이 많다고들 합니다. 예, 네,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면 참 할 말들이 많지요. 그래요. 결혼하면 이야기거리가 참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수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시다. 네, 화려한 싱글. War das schon alles? 방금 들으신 노래는 양희승이 부른 화려한 싱글이었습니다. 이천희 선생님은 아들 둘 모두 결혼시키셨죠? 아, 네. 예, 손자까지 봤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네, 부러워요.
저는 홍기가 꽉 찬 두 딸이 있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답니다. 예, 저도 부러워요. 내 딸 결혼식 치러주고 나니 또 송군 생각이 부쩍 나더라고요. 예, 결혼을 하고 나면 송구는 잠시 시간이면 또. 그런데 마음이 저급한가 봐요. 네, 네, 그렇죠.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 친구들이랑 모여 앉으면 그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도 모여 앉으면 빠지지 않는 화제거리죠. 예, 그 결혼 정년기 청년들을 가진 부모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심정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지금 만나면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답니다. 그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인데, 그런데 가끔은 뭐 능력이 있다면 혼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시대엔 본인이 능력만 있다면 굳이 결혼을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생각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필수죠. 아, 예. 완강하시네. 네. 맞아요. 꼭 했으면 좋을 텐데요. 요즘 결혼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경제적 능력의 향상 등으로 인해 그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 비혼주의자요? 예. 저는 아직까지 비혼주의자라는 건 잘 모르고 있는 예. 처지입니다. 요즘 이 비혼주의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주의를 말한답니다. 아, 그거를- 딱 필수는 네. 아니다. 네, 선택해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선택하는 거를. 아, 잘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 연애는 하되 결혼. 그런, 네. 맞아요. 네. 요즘 그런 걸 젊은이들 비혼주의라고 그런, 하네요. 네,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30대의 미혼율은 39%에 달하고 그리고 30대 55%가 결혼 준비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아, 너무 많네요. 예. 그리고 그 집값, 육아 부담, 취직난 등 이유를 대면서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 결혼하는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정이란 있잖아요. 때론 보금자리일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계승시대에선 때론 족쇄처럼 구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은 동감이 가는데요. 현실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 우리 민족은 특히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만 뺑뺑 돌면서 이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남녀 모두가 학교도 똑같이 다닐 수 있고 또 남녀 평등 시기에 남자의 능력하고 여자의 능력을 서로 요래 보완하면서 예. 한계 가정을 꾸린다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긍정적이시네요. 네. 저는 전에는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사실 저도요, 작년까지만 해도 두 딸이 빨리 결혼해서 귀여운 손주들도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연애할 때는 몇 년 잘 지내던 한 쌍이 막상 결혼해서 현실에 부딪히니 티격태격 싸우더니 아이까지 낳고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현실이 그런 네.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능력만 된다면 굳이 누구의 아내로 구속받지 말고 자유로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혼자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긴 한데 많이 들면서 또 자식들은 결혼해야 된다. 이거 참 그렇죠. 아주 모순되네요. 그래서 요즘 독신주의가 있는가 하면 비혼주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지금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가끔씩 이래 애들이 혹시 독신주의자는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예, 그렇죠. 애들이 네.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네. 앞에서 이천희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요즘은 공부도 많이 하고 남자들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서 하던 일,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처지에 처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특별히 보게 되면 중국은 자기 직장 생활을 출산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정말 안 그렇더라고요. 네, 좀 공백이 생기면서 많이 어려워하죠. 네. 네, 전 좀 이기적인가 봐요. 이거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딸한테만큼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그리고 결혼 안 하는 것은 예, 불효라고,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협박 아닌 협박도 했었거든요. 예,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이죠. 우리 시대는 아직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래 가끔 애들이 설명절에 만날 때면 네, 결혼 전에 말씀하시는 예, 결혼 전에, 거죠? 예, 결혼 전에 이래 설명절에 한국으로 오게 됐죠. 오게 되면 너희들은 커서 결혼까지 해야 부모들이 시름 놓으니까 그게 효도라고 하면서 좀 억압을 줬죠. 예. 네네. 예, 그건 다 홍기가 꽉 찬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네. 예. 그리고 저희 경험으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혼인에 너무 많은 관여를 하면 자녀들이 부담을 가지면서 나중에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적당해야 되겠어요. 예, 명절 때나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면 자연의 화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딸들한테 쏠리죠. 아이고, 네, 얼마나 싫을까요? 그러면 애들은 부담을 느끼고 이모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예. 하여 저는 애들 앞에서는 결혼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한 처사예요. 맞아요. 결혼 전에는 우리 딸도 그 친척들이 모인 자리를 좀 부담스러워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남자친구 있냐, 언제 결혼하냐, 뭐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그 대답하기조차 귀찮다면서. 그렇죠. 이 어른들이 예. 관심사가 근데- 우선 나처럼 좀 결혼밖에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만나면 그 어른들은 얘기죠. 빨리 남자친구도 맞아요. 사귀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소식이 없으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그게 예, 아주 귀찮고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는 그게 부담이 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안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결혼을 꼭 해야 하냐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죠. 역시 강경하시네. 예, 지금 애들이 결혼을 하고, 예, 두 아들 결혼하고 있는데,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딸애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저희 딸이 지금 일본에 살고 있거든요. 아, 네, 불안하겠어요. 네, 일본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진 일어날 때마다 저 연락 끊길 때가 있어요. 예. 연락이 안 되고 하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저도 경험이 예. 있는데요. 옛날에 중국의 스촨성 예, 지진 많이 사천성, 나잖아요. 예. 저희 아들이 사천성 있을 때 지진이 나니까 막 3일간을 연락이 안 아무 되니까. 연락이 안 돼요. 네, 전화 예. 연락, 통신만 통신 많이 그러니 통신이, 부모들을 예, 얼마나 그렇죠. 속상해요. 근데 지금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저 가족 대화방을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 잘하셨어요. 둘이 부부간하고 딸애들 부부간하고 아, 이래가지고 네. 넷이 가족 대화방을 만들어놨는데 네. 뭔 일이 있어서 그 대화방에 글을 올리면 네. 우리 딸보다 사위가 먼저 그 답글을 올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딸 곁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좀 예. 든든해지죠. 그래서 갑자기 결혼은 부럽네요. 예, 그래서 결혼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부러워요. 예. 우리 딸들도 좋은 짝을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위도 있으면 진짜 이뻐해줄 자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러고 보니 성울쌤도 딸애들만큼은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네, 그러고 보네. 예. 네,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우리 딸들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세대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들이 살아온 길 돌이켜 보면서 가끔은 결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은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비혼주의자들이 생기는 원인 중 주변의 안 좋은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결혼을 무서워하거나 또는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요 그렇죠. 주위에 보면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돼서도 또 갈라지는 네.
이런 맞아요. 사례들이 많으니까 당사자들은 참 고민할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많잖아요. 네. 신혼여행 갔다가 뭐 이혼수속하고 그렇죠. 한다든가.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헤어진다든가. 제청하고 싶어요. 만약 결혼하기 전에 일단 동거부터 하고. 네. 네, 결혼하고 그 아이 없을 때 몇 년 동거하다가 아닌가 싶어요. 역시 개방적이시네. 네. 네. 아, 요즘은 네. 그걸 다 그게 돼요. 오히려 저는 또 제청하고 아들을 싶은 가진 거예요. 사람이 돼서 그런 생각을 네. 하는가 했는데 이게 실제 상황에 맞아요. 애 있고 결혼하고 안 맞는 것보다 먼저 그럼요. 예, 네, 자신이 동거하고 성격들 서로 성격들도 여해한 다음에 아, 예. 그게 참 맞는 그거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맡깁시다. 네. 자유로. 네,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네. 또 있잖아요. 그 집값이라든가 뭐 육아라든가 뭐 취직 등 많은 고민들이 결혼을 무서워하는 게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거기에 드라마를 보면 부부간이라든가 고부간의 갈등들이 많이 취급되잖아요. 네, 그렇죠. 특별히 이 아침 드라마에 보면 이 고부간의 갈등이나 결혼에 대해서 네. 맞지 않아 결혼하고 싸우고 싸우고, 아웅다웅 하는 거 네. 정말 그런 거 너무 많이 좀 이게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결혼을 하면 서로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맞춰가니까 서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제약사항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요. 저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맞춰가노라면 평생 내 편이 생기는데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긍정적이네. 아니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저도 결혼한 지가 35년이 되었는데, 이제 두 아들도 다 장가 보내고, 손자까지 보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함께 이래 모텔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밤낮 같이 있죠. 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예, 보기 함께 좋아요. 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아, 보기 좋아요. 예. 네, 그런 긍정적인 사례들을 청년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아들을 둘만 키우다 보니까 젊었을 때 여자애들을 보게 되면 눈을 떼지를 못하고 봤거든요. 예.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 출근을 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의자에 이쁜 여자애가 앉아 있었어요. 예. 너무 이뻐서 애만 쳐다보다 나니까 좀 있는데 천이야 하고 불러서 보니까 저희 동창생이었어요. 딸아이가 얼마나 네, 그렇게 그리웠으면. 여자애들만 보면 완전히 진짜 눈이 박히게 쳐다봤거든요. 저는 선생님하고 완전히 또 반대로 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젊었을 때 남자애들만 보면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저도 선생님요. 저도 딸이잖아요. 네. 지금도 자유가 생긴다면 아들처럼 많이 이뻐할 것 같습니다. 예, 정이 많은 분들이라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이야기 나눠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힘을 주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앞에서 우리 셋은 결혼은 해야 한다. 혹은 결혼은 환경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내 자식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로 결론을 봤잖아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연애조차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이를테면 심각하죠.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결혼 전에 좀 열등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어쩐지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 날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결혼할 것만 같았었어요. 생각 바뀐대요. 맹시 씨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글쎄요. 그랬어요? 네, 그 사춘기라고 할까? 어쩐든 지금 사춘기가 보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저 사춘기가 얼굴도 이쁘고 항상 어깨 쭉 펴고 감사합니다. 걸으면서 당당해 보이는데요. 저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었나 봐요, 아마. 그리고 지금은 보면 시집을 잘 갔나 봐요. 잘 남편을 갔죠. 잘 만난 거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어려서는 아니었는데 그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뭐 콤플렉스도 생기고 좀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좀 통통했었거든요. 통통 좀 지났었죠? 조금 그래요? 지났었죠. 그러니까 다들 날씬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통통하고 하니까는 그게 좀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자기보다 다 사실 통통한 나는 것 더 같아. 통통했었는데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쩐지 주위 사람들은 다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감추려고 더 쿨한 척 행동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을 거예요. 그런 열등감 때문에 혼인에서도 그 연애조차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 사례들이 많군요. 예. 실은 이래 잘나면 잘난 대로 또 못나면 못난 대로 모두 각자의 매력이 다 따로 있는데 그렇죠. 자신을 믿고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열등감은 대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 환경 요인과 충격적인 사건, 사고 등으로 만들어지는 그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원인부터 찾고 잘 극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취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을 생각도 못하는 청년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네네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결혼이라니 하면서 말이죠. 요즘 TV에서도 청년 실업수가 IMF 구제 금융 이후 최대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모순이죠. 중소기업엔 구인난, 다시 말해서 그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청년들은 취업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참 모순된 저 현상이라고 봐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2017년 68.9%로 OECD의 최고 수준이랍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대졸자 수는 늘어만 가고 그들이 지망하는 일자리는 적어지고 그럼에도 작은 중소기업에는 지원 안 한다고 하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은 학력이 좀 높다 보니까 또 자신이 좀 좋은 일자리만 쳐다보다 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눈높이를 조금 낮춰본다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도 결혼 기피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취직하기는 어렵고 월급은 적고 물가는 자꾸만 오르고 있고
집값도 하루하루 오르기만 하니. 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죠. 그럼요. 그렇죠. 집이 제일 걱정거리죠, 참. 그러네요. 내 집은커녕 전세방 얻기조차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요. 게다가 어찌하여 취직도 되고 또 임시 살 집이 있다고 해도 결혼하면 또 임신, 출산 문제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 결혼을 기피한다고 하네요. 특히 여성들은 임신하고 출산하느라면 어렵게 취직한 일자리도 위태롭고 또 유지된다고 해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공백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네요. 예, 저희 주위에도 보니까 특히 이거 여자애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도 결혼하고 출산만 하면 집에서 쉬어야 하니까 마지못해 외할머니들이 아기를 봐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사례 육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례들이 또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라네요. 그 외에도 또 주위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이나 이웃들 또 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싸우고 이혼하고 또 드라마에서도 결혼해서 부부간이나 고부 갈등이 생기고 예,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 보면. 예, 맞아요. 물론 드라마인 것만큼 조금이라도 더 리얼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될 수 있으면 알콩달콩 그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많이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찬성입니다. 네, 갑자기 우리 단막극 하나 만들까요? 여기서 프로그램 하나 또 생기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러워서라도 결혼을 꿈꿔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네, 여성들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독립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생활을 개척해가는 여성들은 결혼을 구속으로 생각하죠. 네. 연애는 하되 결혼은 안 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즐겁게 사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예, 제가 아는 그 젊은이들도 있는데 이 교포들 보통 여기 와서 가이드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많아요. 그 가이드를 하면서 수입이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았었나 일반 남자들보다 봐요. 가이드 사람은 수입이 훨씬 그러니까 여자 많아요. 아가씨들이 수입도 많고 하니까 그 상대방을 고르는 기준도 그만큼 또 높아져가지고 어지간한 수준의 그 상대방은 또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자유스럽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마음대로 출장을 간다든가 하니까 소위 그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또 가이드를 보면 결혼하면 정말 못할 그렇죠. 상태가 여자들이 아니거든요. 나가서 뭐 어떤 데는 뭐 한 달씩 뭐 가족이 몇 주씩 있다 생기면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비혼주의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혼주의도 더 생긴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몇 년간 또 이성을 만나서 달콤한 연애를 하다가 그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는다거나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연애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 삼각관계라고. 예, 그렇죠. 지금 흔하게 드라마에서도 그만둘 때 왜 그러냐 여자나 남자나 이유를 물어보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예, 당당하죠. 완전히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뭐 양다리라든가 뭐 삼각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목격했을 때 그 이성에 대한 반감, 두려움 이런 감정이 생긴다네요. 예, 그러면서 또 결혼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충격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렇죠. 또 지금 이 자녀들은 대부분이 무남동녀이고 아니면 또 부모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부모의 슬하에서 컸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손에 맡겨지면서 돈을 좀 충족하게 쓰면서 자랐잖아요. 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딸도 어려서 두고 오다 보니까 그 미안함에 용돈을 그렇죠. 넉넉히 주고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부모들이 그 미안함을 그렇죠. 용돈 넉넉히 주는 것으로 미봉하려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마 한국에 온 제한동포들이 예, 거의 보통 좀 70%는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용돈이 넉넉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가면서 그런 것으로 외로움을 채우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또 자기 예, 위주로 자기 중심. 예, 이런 이기주의. 마음이 많이 또 자랐죠. 예. 그러면서 자기 중심에서 배우자나 결혼 상대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배우자를 만나기도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좀 이기적인 청년들이 좀 많다고나 이것도 몰매 맞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 솔직히 중심주의. 예, 예. 배려하는 마음이 옛날 우리 때보다 많이 적은 예, 것 좀 같아요.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철없을 때 결혼이라고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경제 조건은 별로 따지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결혼도 쉽게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시대가 변한 만큼 상대방에 대한 요구 조건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높아요. 예, 웬만한 뭐, 조건이 예, 뭐 남자들은 집은 필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뭐 아니면 차도 차 일반 있어야 차도 아니고. 된다. 뭐 예, 그런 예. 조건들 하니까 솔직히 금방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이거 그렇죠. 충족시키기가 부모의 힘들죠. 도움 없이는 그렇게 힘들죠. 마련하기 아들 가진 바쁘죠. 부모들이 특히나 더 예,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조건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따지다 좀 보니까. 묻자요. 어. 우리 시대는 결혼 상대에 대한 요구 조건이 좀 조건이요? 어떻죠? 저는 요구 조건이 아주 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네. 됨됨이 보고 뭐 이거 지금 말하면 어떻게 비난받을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그래요. 그 가정 형편도 별로 따지지도 않았고 그냥 사람 됨됨이 이것만 그렇죠. 보고 그게 제일 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보다는 철이 들었네요. 아, 저는 그래요? 그것보다도 그냥 딱 봐서 이물책이 계속 뭐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조건을 그 집안에 이제 허먹한가 그거는 네. 내 본 것 같아. 가정 상상이 됩니다. 네, 네. 신 선생님은 인물이나 체격 쪽에서 다 되니까 아닙니다.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아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원래 공인이다가 농촌에 내려가서 몇 년 있다 보니까 그때 늦게 25 지나서 26에 취직을 했어요. 철이 들었어. 그러니까 결혼하셨으니까.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하면 직장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우선 남자는 직장이 든든해야 된다고 예. 남자 직장부터 봤었죠 그때는. 아이고, 제대로 그런 된 조건 결혼하셨네. 같은 걸 생각하셨네요. 저는 조건 같은 것도 그때는 몰랐다고요.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맞아요. 농촌이었잖아요. 우리보다 진짜 좀 너무 철없을 때 우리는 철없을 때 하도 철없을 때여가지고 그 가족 내력만 보고 사람도 솔직히 잘 모르는 상태여서 그냥 내력만 보고 연애 시작하고 그냥 첫사랑이자 끝사랑으로 어린했잖아요. 일편단심 힘들래네.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작을 못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만나게 됐나 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게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저는 걸요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내가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작을 못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는데요. 저는 우선 만남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맞아요. 언어가 통하고 생활 습관이 같은 우리 민족 청년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실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네. 어떻게 결혼을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모여 살던 때와는 지금 서로 소개도 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이 많아서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옛날엔 참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으니, 예, 저도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타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과 결혼하기를 원했죠. 부모들 마음은 다 그렇죠. 네. 민족이 같으면 좋다고. 그런데 그게 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뭐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기에 자유연애해서 둘만이 정좋고 사랑으로 결혼한 결혼은 예 거의 후회가 없으니 네. 그게 제일 굳이 좋은 것 만지지도 같아요. 말아야 되고. 예, 민족도 예. 따지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민족관념이 커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무조건 한족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족도 괜찮으니까 예, 저는 지금 보면 마음에 드는 남자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큰 며느리는 조선족이고 둘째 며느리는 한족인데 아니 둘이 정이 너무 좋은 걸 보니까 한족도 괜찮다 싶고요. 또 이 그래요? 한족 며느리가 또 다른 우점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뭐냐면 네. 우리 조선족들은 좀 이래 시부모들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고 지금 네네. 우리 큰 며느리도 그래요. 네.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 이래 정 그저 네. 그냥 네. 그런 말만 하고 이러는데 둘째는 아니에요. 빠파 마마하고 맞아. 또 조선 이래 우리 얼로 해서 어머니 아버님 불러도 거의 다 뭐 얼마나 애교가 많고요. 만나면 우리 조선족은 못 그러잖아요. 네. 시아버지하고 만나도 며느리가 먼저 포옹을 해요. 예, 얼마나 이런 면을 이뻐할까요? 보게 되면 시아버지가 안 이뻐하겠어요. 예, 아, 원래 아니, 또 시아버지, 예. 저기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라고. 아니 그러니- 요즘 그런 사람인데 우리 조카 며느리도 그런 봤는데 한족인데요. 애교가 진짜 많아요. 예.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어려워 안 하고 막 이렇게는 포옹하고 예. 막 이러는 게 아주 습관화돼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가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예쁨 지금 받겠더라. 보면 그저 자기 며느리들 하기 한족, 나름이죠. 조선족 별로 민족 이런 거는 안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에는 내 말은 서운하지만 서운한 감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좀 많이 아무튼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민족연합회에서도 결혼 정년기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구상한 사업 계획안을 영등포 구청에 응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잘하셨는데 근데 아쉽게 탈락했지만요. 탈락했어요. 예, 만약 아유. 그 계획이 제대로 참 되었다면 아쉽네요. 예,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러니까 문화 탐방이라든가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진행하여 결혼 정년기 청년들을 포함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요. 거기 체육대회도
또 체육대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 탁구장도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체육대회, 활동시. 예, 체육대회 하게 그래서 좀 되면 만남이 많아야 장소, 결혼도 맞아요. 이루어지겠는데 문제는 서로 또 시간도 안 되지만 사실은 만날 장소가 적죠. 예, 그런 그렇죠. 이런 모임이 있으면 뭐 억지로라도 말 그대로 시간을 내 가지고 뭐 모임에 참석하면서 만나고 자연스레 예. 만나고 예, 맞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혼인 속에서도 생각해보고 싶네요. 잘할 것 같은데요. 아유, 빨리 어떻게 자신은- 추진해 보세요. 근데 네. 저는 자신은 없고요.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요. 아, 예. 진짜 자식 가진 오늘- 부모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오늘 결혼에 관한 주제로 수다를 떨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렇네요. 예.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빨리도 가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결혼 정년기 청년들에게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할지라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저는 일단 결혼을 하고 후회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결혼을 하면 일단 내 편이 든든한 내 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 편이 생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결혼은 참 아름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미혼 중인 처녀 총각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선 서로 만나보면서 상대방을 알아보고 성격과 취미도 잘 살피고 맞춰가면서 꽃다운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어주고 지켜봐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알만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단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사랑이 싹 틀 수 있고 사랑이 싹 트다 보면 결혼에도 올인할 수 있잖아요. 네, 이쁜 사랑하고.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건이 어려워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조건만 따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헤어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저는 결혼은 조건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오,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인들의 수다방에서 결혼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한중방송 카톡 대화방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를 들으면서 오늘의 수다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명선, 이천희 신성월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 아프지 말고 난 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던데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매일이 행복에 겨워서 괜시리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왜 이리 떨리는 걸까 보고 또 봐도 내겐 제일인 사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손에 물을 묻혀도 눈에 눈물 절대 안 묻혀 넌 나의 반쪽 가슴 난 너의 반쪽 가슴 되어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널 사랑해줄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처럼 너와 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너는 마치 어두웠던 내 삶을 밝혀주는 빛, 보글보글지게 소리로 반겨주는 집, 메말랐던 내 맘에 내려주는 비. 사랑이란 참 의미가 담겨있는 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끈. 너와 나의 만남은 천생연분.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오직 평생 너뿐.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줄래? 이어서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입고 내 곁에 선 소중한 그대에게 아픈 나날들 참아주며 함께 해준 고마움과 더 이상의 아픔이 없는 앞날에 대한 약속을 유리 상자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부에게.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꿈꾸는 설레임 나만을 믿고 내 곁에서 소중한 그대 차가운 시선이 우릴 막아서 슬퍼도 했지만 어느새 그댄 사랑으로 날 감싸주었죠. 그대도 나도 아닌 다른 이유로 아파해야 했던 나 전해준 그대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눈물은 없을 거란 걸.
이어서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의 OST 인연이라 말합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이세준이 부릅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이제 우리 인연이라 말합니다. 다투고 아픈 날도 많았지, 서로 맞춰가던 시간도 지나보니 보석처럼 빛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 우연으로 만나 인연 되어 서로를 알아가고 시간도 지나면 인연보다 깊은 운명 되어 평생을 함께하오.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이제 우리 행복이라 말합니다. 또다시 힘든 날도 오겠지, 서로 외로의 노래 속에 살아가는 희망을 채워주오. 서로 다른 두 사람 우연으로 만나 인연 되어 서로를 알아가고 시간도 지나면 인연보다 깊은 운명 되어 평생을 함께하오. 서로 다른 두 사람 우연으로 만나 인연 되어 서로를 알아가고 시간도 지나면 인연보다 깊은 운명 되어 평생을 함께하오.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이제 우리 인연이라 말합니다. 이제 감히